나의 고유한 특성을 지키면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느낀 건 나는 이 일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일터에서 내 목숨을 계속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성숙하는 것을 낙타, 사자, 그리고 어린이에 비유를 했다고 해요. 귀여워. 여기 봐주세요. 요즘 출근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나를 지키면서 일을 하는 것. 근데 스트레스를 안 받고 편하게 일을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나를 지킨다는 게 나의 고유한 특성을 지키면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고유한 특성 중에 제가 잃고 싶지 않은 것은 차분하고 진지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케어하는 거, 돌보는 걸 좋아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고, 이런 부분인데, 일하다 보면 이런 특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너무 바쁘고 쫓겨서 차분하게 말을 한다거나 차분하게 일을 하는 게 힘든 경우, 아니면은 다급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동료들 때문에 나도 덩달아서 다급하지 않아도 될 일에 다급하고 예민하고 날카롭게 반응해야 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나의 고유한, 내가 좋아하는 나의 특성을 잃어버리게끔 만드는 터프한 상황들이 일터에서는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상황들에서 내 고유한 면을 잃지 않는 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좀 생각하면서 일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보니까 나를 잃게 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또 일터에서의 나와 일상생활의 나를 완전하게 분리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친구는 원래 되게 연약하고 말도 공주처럼 하고 그런 친구였는데, 한의원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보육기관에서 일을 하다가 목소리가 엄청 커진 친구가 있어요. 이게 한의원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오시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이제 말을 크게 해야 되고, 어린아이들이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다룰 때 이렇게 통제를 하고 하려면 목소리가 커져야 되잖아요. 그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쁜지 아닌지는 본인만 알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특성을 고치고 싶었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말을 너무 작게 하고 소심하고 카리스마가 없어. 근데 일을 함으로써 이렇게 발전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나의 나긋나긋하고 조용한 면이 좋은데 일을 하다 보니 그 특성을 잃어버렸어. 일 수도 있고. 저도 일을 하면서 얻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조금 딱딱하고 차분하고 이렇게 너스레나 유머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사람을 되게 많이 만나면서 좀 뭐랄까 너스레 떨고 아부하고 이런 게, 아첨이란 게 나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고 이 상황을 좀 유연하게 풀어가는 어떤 재밌는 농담 같은 것들, 그런 능력들이 되게 많이 키워졌어요. 그런 좋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잃고 싶지 않은 특성을 일터에서 잃지 않는 것. 옛날에 어떤 직장을 그만뒀었는데, 되게 옛날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군대식 상명하복 문화를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막 태움 문화라고 하죠. 근데 그걸 굉장히 정당화하는 집단이었어요. 생명을 다루는 곳이니까 간호사에서 태움 문제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논리는 그거죠. 생명을 다루는 곳이니까 위험해서 이렇게 공기가 바짝 들어있어야 실수가 안 난다. 이런 논리인데 말도 안 되죠. 인격 모독을 한다고 해서 생명을 다루는데 실수가 줄어드나요? 그게 아니죠. 그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남에게 줄 수 없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못한 간호사가 행복한 건강한 환자를 만들 수 있겠어요. 아무튼 제가 일하던 동물병원도 그런 곳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를 그만두게 된 이유가 거기가 뭐 문화가 힘들어서 그런 것도 당연히 있지만 내가 여기서 3, 4년 더 일하면 나도 저 사람들이랑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비슷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닮아갈 수 있겠구나. 사람이 닮지 않아야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도 여기서 오래 일하면 저들이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건 한순간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환경을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는 피치 못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나의 매력을, 나의 고유한 매력을, 나의 가치를 지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겠죠.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돈을 벌고 커리어를 쌓고 성과를 내고 경쟁을 하고 이런 특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아이 같은 면을 계속해서 억누르고 사냥꾼으로서의 면을 계속해서 드러내야 되거든요. 근데 집에 오면 사랑스러운 여자친구, 아내, 딸로서의 역할을 또 해야 되고 이 모두를 계속해서 전환해야 되는데 이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화장을 간단하게 했으니까 출근을 해보죠. 아침을 먹고 어제 먹고 남은 냉장고에 넣어놓은 싱거워진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마 전에 또 정기적으로 제가 그 유기견 봉사하는 게 있어서 봉사를 다녀왔는데 이제 수의사들이 왕창 모여서 유기견 봉사를 했어요. 거의 60마리 가까운 동물의 중성화 수술을 하고 그들이 수술을 안전하게 하고 마취해서 안전하게 깨어나는 것 그리고 수술 부위가 괜찮은지 확인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러면서 느낀 건 나는 이 일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하지만 이게 돈 버는 일과 결부되기 시작하면서 나에게 클라이언트가 생기면서 내가 또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견디는 삶을 살아야만 했구나. 하지만 나는 이 일 자체는 정말 좋아했구나. 나에게 정말 큰 보람을 가져다 주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가는데 3시간? 군산에서 봉사했거든요. 그래서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봉사는 한 8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도 이게 너무 즐겁고 다음 달에 봉사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불행하더라고요. 전 직장을 그만둘 때는 어떤 상태였냐면 출근하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출근을 하잖아요. 운전하면서 계속 울었어요. 눈물을 계속 닦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이 난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주르륵 이런 상태여서 주르륵 이러면서 운전을 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은 계속 이제 경련하는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앉고 있으면 잘 자더라고요. 근데 내려놓으면 계속 경련을 지속했어요. 테크니션 선생님들이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그 아이를 안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이를 안고 주르 그리고 회사에서 항상 어떤 생각을 했냐면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퇴근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눈물이 계속 날 만큼 힘들지 않더라도 빨리 퇴근 시간이 다가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참 많은 분들이 하실 거예요. 저 말고도. 근데 어느 날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내가 이 시간을 죽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을 버티고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 그게 죽음에 빨리 가까워지고 싶다는 뜻이고 결국 이 시간은 살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죽어있는 시간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몸에 좋은 것도 먹고
다이어트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실상 하루에 8시간 혹은 9시간 혹은 10시간은 일터에서 내 목숨을 계속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시간이 빨리, 내 인생이 빨리, 내 인생에서 이 9시간이 빨리 삭제되기를 원하면서. 니체가 이제 유명한 얘기죠. 니체가 인간이 성숙하는 것을 낙타, 사자, 그리고 어린이에 비유를 했다고 해요. 낙타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사막에서 낙타는 짐을 옮기는 거죠.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소 정도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수동적으로. 남이 시키는 일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학습된 무기력에 복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사자의 삶은 원하는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강요된 삶을 살지는 않는 삶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죠. 그런데 사자보다 더 윗단계의 삶이 있어요. 그게 아이의 삶이에요. 어린아이의 삶. 어린아이의 삶은 뭐냐면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즐겁고 새롭고 호기심이 가득하고 그런 거예요. 즐거운 일을 하고 싶고 내가 하는 일에서 즐거움을 발견해서 더 이상 이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삶을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워라밸이라는 환상에 진짜 많이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워라밸이란 어떤 거예요? 칼퇴하고 퇴근 후에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있고 나의 자유시간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라이프를 워크 밖에서 찾잖아요. 다들 워크를 라이프에서 배제하면서 일하는 시간은 죽어있는 삶으로 두면서 어떻게 행복한 라이프를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만 그런 삶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시도를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생각하려고 해요. 내가 워크플레이스에서 라이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그런 삶을 믿는 사람들만 내 곁에 두려고 해요. 지금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다행히도 그 삶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일부러 거리를 둬야지, 일부러 손절해야지 라고 하진 않지만 그들도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대가리 꽃밭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멀어져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아웃풋을 많이 내고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성장하고 인정을 많이 받고 연봉을 많이 받고 승진을 빨리 하고 아웃풋을 많이 내고 이런 것이 좋은 삶이라는,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을 추구하면, 예를 들어서 이상적인 삶,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삶, 내가 즐거울 수 있는 삶, 이런 것을 추구하면 나태한 것이라는, 그리고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삶은 패배한 삶이라는, 의미가 없는 삶이라는, 이런 인식은 누가 심어줬어요? 낙타를 훈련하는 사람이 낙타에게 심어주는 무기력이에요. 소를 훈련하는 사람, 소에게 콧뚜레를 꿰어준 사람이 소에게 너는 이거를 계속해야만 해. 그 외의 삶은 너에게 없어. 라고 계속해서 주입한 거죠. 그리고 가진 자들이 하급 노동자들에게 너희들은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가는 부품을 하나라도 더 칠해야 능력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그것이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야. 혹시라도 이상한 다른 마음, 이상적인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걸 철저하게 비웃어주는 거죠. 순진한 놈, 그런 게 어딨어.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우리는 낙타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낙타의 삶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건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1등 낙타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마음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나야 된다는 생각, 남들이 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위험할 거라는 생각, 이런 생각은 내 마음에서 비롯됐고
내 결핍에서 비롯됐어요. 이 결핍을 열심히 살아가지고 결핍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놀랍게도 다시 그 결핍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요. 한 번은 성취를 해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영상이 있어요. 알쓸신잡에서 거기 출연자들이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영상 클립을 제가 여러 번 봤는데, 그분들이 입을 모아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휴식이 있는 삶, 그리고 자족적이고 소박한 삶, 뭐 12월 24일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삶, 이런 게 진짜 행복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그분들은 막 서울대 출신의 대형 기획사 사장, 아니면 유명한 정치인, 그 해외 유명 대학교에서 박사까지 한 교수님,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자족적이고 소박한 삶에서 어느 행복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인생에 한 번쯤은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서 어떠한 것을 성취한 다음에 거기서 오는 결핍을 한 번은 해소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거든요. 그 결핍을 해소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결핍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돈 더 많이 버는 사람, 나보다 더 일찍 승진한 사람, 나보다 더 학벌이 좋은 사람, 나보다 더 예쁜 사람, 이런 사람을 쳐다보면서 스스로 이렇게 창조 결핍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처절하게 노력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이루어 본 경험도 있어. 그러면 나의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재밌게, 저의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제가 수의사 일을 한다면 한 환자 한 환자에게서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주고받고, 그리고 어떤 보호자와 진심으로 교류하고 그들이 느끼는 불편감이 무엇인지, 그들이 정말 해결하기를 원하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맞닿으려고 하고, 거기에서 나의 보람을 찾고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 나가는 것들. 날씨가 좋은 날에는 한강을 산책하면서 새로 꽃핀 것을 보고, 와, 민들레 꽃이다, 와, 나비다, 흰나비다, 노란나비다, 사진 찍고, 꽃 너무 예쁘면 사진 찍고, 오늘 내가 화장이 예쁘게 잘 됐어, 셀카 100장 찍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팔짱 끼고 무릎 베게 하고 팔 베게 하고 실없는 농담 나누는 것. 떨어져 있었던 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서로 이야기 나누고, 별 이야기 아닌데 까르르 까르르 웃고. 저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언제나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소한 것에 까르르 까르르 웃는 삶. 그리고 아까도 포메라니언을 봤고, 지금도 포메라니언을 봤고, 내일도 포메라니언을 볼 거지만, 포메라니언을 볼 때마다 그 수염, 꼼질꼼질한 수염, 혹은 미용하느라고 잘렸다가 다시 애매하게 난 그 하찮은 수염을 보면서 너무 귀여워서 막 까무러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순수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태훈님, 배우 유태훈님의 그 부인이신 사진작가 이기리님이 유퀴즈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배우자인 유태훈님이 굉장히 소년 같은 소년미를 장착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나는 그 소년미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가 아르바이트도 하지 못하게 했다. 세상의 풍파는 내가 대신 맞을 테니 너는 그 소년미를 반드시 유지해라 라고 했다고 하죠. 우리가 아이 같은 순수함을 어느 순간에는 갖고 있었지만 그거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견디는 삶을 오래 살면 살수록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순수한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을 계속해서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니키리 님도 소녀 같은 순수함을 잃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즐거움을 발견할 줄 알고,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서 그 소년미를 발견할 줄 알고, 그걸 가지고 웃을 줄 알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하는 게, 즐거운 삶을 사세요, 순수한 행복을 느끼는 삶을 사세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무거운 돈을 벌어야 하는 책무, 나를 먹여 살려야 하는 책무, 혹은 해야 하는 일, 머스트를 다 던져버리고 막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절대로 그렇게
막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머스트가 많으면 많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켠에 그런 순수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워라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댓글에 이렇게 남기시더라고요.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말라고, 단순하게 살라고. 단순한 삶이 좋죠. 저도 그런 단순한 삶을 원하고, 하지만 한 번은 인생에서 복잡한 생각을 해서 내 이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남들이 맞다고 하도 이야기를 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맞다고 생각하던 그런 것들을 깨부시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내가 뭘 원했고 뭘 원하지 않았는지, 어떤 게 진짜 나의 욕망이고 욕망이 아닌지를 치열하게 고민해서 생각하고 알아내고,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야 단순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직 그 고민을 애석하게도 끝마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기만 한 삶을 아직까지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의 지향점도 단순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장통을 겪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순수함,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순수함을 지키고 싶어요. 저희 아버지도 진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아직도 장난기가 충만하시고 삶에서 좋은 부분을 되게 잘 찾는 분이거든요. 진짜 소년 같으세요. 그런데 힘든 일을 안 하셨느냐, 아니면 가장의 책무를 져버린 적이 한순간이라도 있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시고, 하지만 아버지는 거기에서 사소한 즐거움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일 내에서도 일 밖에서도 힘든 일을 해도 불평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어떠한 사소한 즐거움이라도 어떻게든 찾아내시고, 그러면서 해야 되는 일, 하고 싶은 일,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싶은 일로 바꾸는 방법까지 알고 계신 분이라서 굉장히 존경하고 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가능하다라고 믿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삶을 실제로 살아낸 사람을 너무 가까이에서 봤기 때문이에요. 이런 고민들을 안 할 수 없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남들이, 선생님이, 어른들이 야 이거 맞아, 이게 맞으니까 너 다른 생각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 다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렇게 위대한 부품으로 자라난 너희 선배들을 봐 라는 말을 믿지 못하게끔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반항하게끔 태어난 이런 방골기질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저의 이렇게 긴 넋두리, 도대체 이거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도 막 마음 가는 대로 막 운전하면서 이야기해가지고 긴 넋두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few moments later. 나머지 둘도 심각하네. 아유, 시험 영상이에요. 네, 셋 다 컨디션 좋아서 바로 접종할게요. 모범을 한번 보여보자. 누가 방귀 꼈어? 오, 해다. 오! 아주 잘해. 다른 친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특징적인 구조가 최소 2개 이상은 관찰돼야 된다. 그렇죠? 객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후중구들인 걸 알 수가 있죠. 후중구들이고. 그다음에 저는 퇴근하고 집에 왔고요. 퇴근이 8시라서 집에 오면 거의 8시 30분이 되는데 밥을 늦게 먹게 되는데
또 9시에 제가 운동을 가야 돼요. 그럼 저녁을 못 먹고 가요. 근데 운동하기 전에 밥 먹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9시 운동이 끝나고 10시에 집에 오면은 저녁을 10시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아니라 야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늦게 퇴근하는 사람은 저녁 먹기가 애매합니다. 김밥 같은 거 싸가지고 가서 일을 하다가 중간에 한 6시나 7시쯤에 진료가 조금 한가해지는 타이밍에 호다닥 먹는 게 최선인 것 같은데 진료가 그렇게 막 한가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굉장히 바쁜 병원이었어요. 운동 갑니다. 요즘 추워가지고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요. 그치만 일할 때 받는 스트레스는 운동으로 푸는 게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피곤할수록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거 좋아한다고 했지. 그걸 좋아하는데 막상 진짜 다니는 저희 박스 해야지. Pulling up, play that up, dip up out of there.